같이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도시의 집값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그런 여력이 더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그 가는 사람을 매매로 연결시키잖아요. 전세로도 많이 가죠. 네, 전세로도 많이 가요. 근데 물론 또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영향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한다는 분당에서 네. 처음으로 폐교하는 학교가 나온다고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구독! 분당이라고 하면 천당 아래 분당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분당을 좋아하세요.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분당에서 이 청솔중이라고 처음으로 폐교하는 학교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수장님? 저도 뉴스로 접해서 들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애들 수가 점점 줄어서 임계점이라는 게 그건 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상으로 오는데 이 정도 수준 되면 이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분위기도 잘 안 나고 친구들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에 얘 진학을 갈 때 적응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나는 순간이 되면 이제는 이 학교를 보내는 게 이제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급격하게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이제 좀 기피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학교가 네, 그러면서 될 거고. 이제 조금 몰리는 쪽으로 차라리 이사를 가서 그쪽을 가는 게 낫지. 지금은 보통 한 20명 이제 내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명대로 떨어지면 아마 불안해서 안 보낼 것 같아요. 또 소장님은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이제 다른 부모 공부 특히 학군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런 학교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입장인데 학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10명 미만쯤 되는 이런 학교가 되면은 이제 보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기 폐교 소식을 듣고 주변인 분당에 사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조금 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이 좀 거치면서 뭐 주변 그 세대 단지 특성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이 없기도 해서 소형 아파트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조금 외면하게 되는 학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다른 뭐 정자역이나 미금역 인근 중학교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학군지로 좀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가 남아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학군은 중요시하고 학교는 남아돌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사를 갈 때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미리 그냥 이사 가려고 하지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그런 학교나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소문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학교는 좀 기피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뭐 서울의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이 재학생 수가 넘쳐나서 네. 또 고민인 그런 과밀학급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학교도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도 이렇게 양극화가 생겨버리네요. 지금 이제 그게 많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분당은 신도시라고 이름이 있지만 네. 이제 구도시고 많이 늙어가지고 많이 늙고 도시가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네.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또 과밀학급이에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학교는 또 요즘 신설을 잘 안 해주거든. 학교를 신설을 안 해줘요? 예, 안 해줘. 왜 안 해주죠? 교육청 관할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남아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아도는데 학교를 유지하려면 기본 인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본 인력이 있으면 이건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눠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있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지역에서는 과밀이 돼서 신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더 많이 남아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도심, 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이제 폐교 우리가 생기지만 그 폐교될 때까지는 또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뭘 유도하냐면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거죠. 신설해주기보다는 학교 통폐합을 해라. 근데 이게 되나요? 통폐합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바라는 바와 교육청에서 지금 그 가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 내주는 것도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좀 어쩔 수 없이 신설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역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중학교를 빨리 신설해줘라 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 하나 내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소장님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신도시들은 과밀학급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 한다고 해요. 뭐 인천 검단, 검단 신도시도 지금 뭐 과밀학급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고, 동탄도 요즘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다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가 1지망이 있고 이제 2지망이 있잖아요. 그럼 선호되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럼 글로 다 모일린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지망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거리는 좀 비슷해요. 우리 집에서 두 학교가 거리는 비슷해서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엄마는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중학교에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들 마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이게 밀려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몰리는 학교가 생기고 근데 그래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 신도시에 이렇게 과밀학급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제 요즘 사람들이 거주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 나눴던 얼촉신이 학군지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잘 갖춰진 신도시에서 살면서 애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게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아파트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새로운 아파트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원래 그 부동산 전통 이론에 그게 있어요. 어떤 거요? 지역 순환 이론이라고 해서 새롭게 생기는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에는 학력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젊은 층들이 모이게 되는 지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젊은 층들이 다른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그리고 이게 이제 필터링 현상이라고 그래요. 필터링 현상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이 도시에는 다시 이제 좀 노인층 이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는 그래서 이게 순환고리가 있는 전통적인 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이론이라는 게 아예 있었군요. 근데 그게 지금 현상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지역의 환경에는 누구나 가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교육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분당이 워낙 집값도 좀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분당에 계속 모여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새 도시, 깨끗한 도시를 찾아서 간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네. 과밀학급이 오히려 뭐 분당이 아니라 뭐 검단이나 뭐 동탄이나 오히려 새로 생긴 도시에 더 많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저는 이게 신축이 만들어낸 저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원래 그 이론이 있었군요. 그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앞으로 학군지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집값도 학군지가 있는 형성된 그런 도시의 집값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그런 여력이 더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뭐냐면 학군지를 가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그 가는 사람을 매매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매매로 연결 안 해도 되거든요. 전세로도 많이 가죠. 네, 전세로도 많이 가요. 근데 물론 또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영향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처럼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많을 때는 네. 전세가하고 매매가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를 학군지와 매매가를 약간 억지로 막 이렇게 연결시키는. 근데 사실 이미지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모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학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치동. 예. 네, 대표적인 학군지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근데 대치동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많잖아요. 대치동이면 오히려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오히려 서울에서 거의 1등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대치동이 1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학군지로 연결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학군은 대치동이잖아요. 예. 그럼 대치동이 가격이 제일 비싸야 되잖아. 그 논리로 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서울에서 따지면 뭐 반포나 압구정 이런 쪽이 이미 훨씬 넘어갔단 말이에요. 반포로. 예. 예, 지금 집값으로 치는 대장은 반포로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학령 인구도 그에 따라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소장님은 학군지의 영향력은 갈수록 좀 감소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진 그거라고 않고. 상관이 없는 학군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 맞아요. 근데 몰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면 한계가 그냥 있죠.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매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매매로 갈 수도 있고 전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거를 일치성을 가지게 분석을 하는 거는 오류가 많다. 그럼 소장님은 뭐 집값 이런 상승을 분석하실 때 학군지는 그렇게 큰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값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있는 가격대에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학군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많은 학교들이 또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이 동네 자체들도 급격하게 늙어가는 동네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활기가 찬 도시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 양극화가 앞으로는 계속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진짜 이 부분은 특히 집을 뭐 매매하시거나 뭐 전세를 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고려를 꼭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네요. 어느 순간부터. 네. 저희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딜 가나 학생이 뭐 많은 게 기본값이어가지고 줄어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잖아요, 소장님. 제가 아마 저랑 또 세대가 다르니까 네. 다르죠,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시골에서 네. 태어났는데 네,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었거든요. 와, 그 옛날에 1,000명이요. 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라북도 시골에 네. 살았고 전주에는 2부제 오전 오후반이 나눠져 있었어요. 2부제요, 네, 학교가. 학교가 2부제였어요. 오전반, 와. 오후반. 와. 감당을 못하니까 와, 진짜. 그런 라떼는. 라떼 생각하면 지금은 와, 애들이 이렇게 없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와, 요즘은 뭐 한 반에 20명이라는 게 저는 놀랍긴 해요, 진짜. 저희는 40명이 기본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당의 학교 폐교 소식으로 저희가
이 신도시 또 뭐 학군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무엇보다 학령 인구 감소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파생 효과들 참 많다. 학군지나 뭐 신도시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